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 선포.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달 전쯤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셨을 때 대통령이 이번 봄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보수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장관은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런 관측을 하셨던 걸까요? 윤여준 전 장관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 봄을 못 넘길 것 같다. 그거 아니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혹시 이런 시국을 그때 내다보신 걸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뭐 봄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본 분이 뭐 저뿐이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으니까. 예, 결국 못 버틸 거다. 이제 겨울을 나면서 국민들이 이제 움츠러드는 계절이니까 음, 참고 지내지만 한국 우린 정치적인 사단이 봄에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냥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무슨 앞을 보는 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계엄 같은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은 했었죠. 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 아니죠. 거 하는 거 보면 국정 수행관을 같다. 보면 알잖아요. 아하. 예. 그래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고를 안 해도 계엄까지 생각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이게 2024년에 계엄이란 게 말이 됩니까? 아, 그건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고 윤 대통령은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지도 못한 이 계엄 선포가 있던 그 밤부터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 상황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윤 장관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정말 이 그 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리 정치 권력이 예.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음,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통치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 그런 아주 낙후된 권력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건 뭐 아주 사필 규정 같은 거죠. 예, 다만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국민적인 지혜가 물론 발동이 돼야 되지만 예, 예.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여야 정치인들이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 고비를 좀 우리한테 생산적인 그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했죠. 슬기롭게 이 고비를 넘겨야 될 네, 네.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주일이었다. 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네. 세력이든 개인이든 네. 어떻게 하는 게 이걸 난국을 잘 수습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나, 네. 어떻게 하는 게 국민적인 소망에 부합하는 길인가 이걸 좀 순수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에게 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니까 그렇죠. 또 이거 무슨 당리당략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자,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12월 3일 그날 일단 뭐 하고 계셨어요, 장관님?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안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되게 계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도대체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심을 그날 했을까? 물론 아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트리거라고 하죠. 건드리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도취된 면이 있어 보여요. 내가 뭐든지 맘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예, 근데 현실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돌파할 길은 안 보이고 민심은 떠나서 지지도가 20%를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다는 건 자기 용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뭐 술도 굉장히 좀 즐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뭐 매일 밤 들렸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역할을 저는 판단이 그렇죠. 옛날에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술을 그렇게 먹고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의 어처구니 네, 없는 그쪽으로 결정이었다. 그런 말씀. 근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엄이라는 거는 전쟁이 벌어졌거나 사변이 터졌거나 뭐 이럴 때 내리는 건데 그럴 때조차도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조차도. 근데 심지어 이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게 어제 뭐 증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났습니다. 회의는 총 5분 있었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착석한 시간은 한 2분 정도라는 어제 장관의 증언이 나왔어요. 장관을 하셨던 분이니까 국무회의가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얘기 딱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나온 말로는 뭐 이제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무슨 뭐 반론 같은 걸 뭐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글쎄요. 윤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정면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강요가 있었을까? 예. 그 기세에 눌려서라도. 네. 시간적으로라도 2분 앉아 있었으면은 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글쎄요. 했을까 싶긴 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떠난 다음이라도 예. 한 총리가 뭘 제대로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 총리라는 분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압니다만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예, 그냥 상황에 끌려간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제가 뭐 결과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분 있다가 박차고 나갈 때 이 계엄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였다면 계엄 상황을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라는 걸 인지한 상황이었다면 문을 박차고 따라 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바지 끄댕이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 물론이죠.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죠. 국무위원이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라는 자리가 총리는 물론이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직에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그 정신 기백 이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는 쓰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임명을 안 했을 거다.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 대한 수습을 놓고 여당은 일주일 내내 내홍을 겪었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고 아예 표결 자체에 불참을 했죠. 보수 언론으로서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비굴하죠. 비굴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물론 과오는 윤 대통령의 과오라고 하더라도 그 뒷받침하 지금까지 해온 여당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선 저 같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죄의식에서라도 네. 사죄를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는 모습 보여준 거 그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분노가 생기다고 하더라고요. 심정적으로. 분노. 지금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가 혼란해질까 봐 탄핵으로 바로 가면 나라가 혼란해질까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늘 대의 명분을 찾는 데는 뭐 도 같은 사람들이죠. 결국은 당리당략.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포장을 해야 되니까 대의 명분으로 늘 그렇게 내세우지요. 예. 참 참담하게 보셨군요. 그럼요. 예. 뭐 그 이상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날 끝까지 앉아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찬성표 던진 사람이 김예지 의원. 안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인연이 있지요. 근데 근래에는 뭐 얘기를 나눠본 일이 없고 이제 초기에 인연이 있는데 저 조금 이런 놀랐어요. 안철수 의원이 많이 달라졌네. 그건 어떤 의미실까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접촉할 그 당시에는 워낙 정치 초년생이었으니까 그렇죠. 정치적 판단이 아주 조심스럽게 보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원숙해져서 그런지 이번에는 정말 아주 의연하게 많은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있는 거 알면서도 그 동조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거는 전에 보던 안철수 의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정치 초년병일 때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막 뭐 하다가 또 철수하고 그래갖고 별명도 붙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우리 문자의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국회 현안 질의 현장에서 계엄에 대해 고도의 정치 행위다라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어제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 송금했는데 그걸 처벌 안 한 이유가 고도의 정치 행위에서 안 한 거다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이번 계엄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런 발언을 어제 해서 자당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 고도의 정치 행위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렇죠. 이 같아요. 목적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윤석열 의원이 이번에 하는 태도를 보면서 원래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인 줄을 알았지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진 아니에요. 다선 의원이니까.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이나 하는 건 저도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을까? 어떤 계산을 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가니까요. 납득이 잘 안 간다. 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뭐 달라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도대체 왜 벼랑간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있던 그날 12.3 내란 사태 그날 아주 강하고 신랄하게 이 상황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그 후에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한다 입장을 정했다가 체포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이제 직무 배제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당론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자율투표 쪽으로 지지 입장을 정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요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 정치의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분인데 그렇게 아주 원숙한 경제에 있는 상태가 아닌데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생각 못하고 그때 상황 변화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 중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해요. 미숙하니까 아직은 무슨 다 특별히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 정치적 미숙성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상황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뭐 수습이 된 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원로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물론 다수 국민은 무조건 추종하라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 생각을 바꾸든지 국민을 설득하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다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못 써요. 큰일 납니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게 뭐냐? 그것과 함께 원칙은 뭐냐?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 국민의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하고 다르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돌아오는 토요일의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예상 안 합니다. 지금 다들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는 탄핵이 가결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김예지, 거기다 김상우, 또 누굽니까? 김재섭, 조경태 이 5명은 찬성표 던진다고 이미 밝혔고 그 외에도 찬성이냐 반대냐는 몰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총 한 24명 된답니다. 지금 어떤 명분으로 탄핵에 찬성을 안 한다는 겁니까? 어쨌든 그 원 명분이 뭐면 논리가 뭐냐는 거예요. 참 대통령이 범한 정치적 과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그거는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국민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아니면은 뭐라고 하셨는데 국민을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설득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아니죠. 뭘 설득한다는 거예요. 워낙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사실 뭐 지금 이해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2월, 3월 하야 플랜을 짰어요. TF에서 2월, 3월 하야, 4월, 5월 대선 이렇게 하면 지금 탄핵된 뒤에 헌재로 가서 그 다음에 대선 치르는 일정보다도 더 빨리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들도 납득하시고 어떤 좀 당에서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야는 내가 안 하겠다. 탄핵을 해다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야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계산을 하든지 지금 뭔가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은 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뭔가 탄핵으로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지금 법적으로 가도 이게 탄핵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로 가도 안 돼요. 어디로 가도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법리 떠나서도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죠. 이걸 어떻게 무슨 잔머리 써가지고 모면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 덩치는 큰 장관이 왜 그래 이거. 제가 윤여준 전 장관하고 저 스페셜 월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가슴 치면서 답답해하시는 거는 제가 처음 볼 정도로 지금 많이 길이 많이 보이는데 왜 자꾸 그렇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냐고요. 같은 파평 윤씨여서 지금 죽겠습니다. 괴로워서. 같은 파평 윤씨. 저한테 아저씨 뻘이에요. 확률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참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참담하고 허탈한 씁쓸한 웃음이 막 터집니다. 왜 이런 결정을 답답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최고위원이죠. 진종호 최고위원이 탄핵 찬성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답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걸 시사하는. 근데 왜 시사라고 했는가 하고 제가 글을 좀 보니까요. 국민의 응원을 받는 여당의 청년 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는 질서 있는 퇴진을 바랬지만, 그러니까 하야를 바랬지만 하야가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밖에서 끄덕끄덕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들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여섯 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네요.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걸 궁리한다? 그게 국민한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제 느낌에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다음 전국의 흐름이 좀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이런 과오를 검했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탄핵하자고 그래도 용서받을지 말지 한 거 아니에요? 먼저 민주당보다도 먼저 나서서 탄핵이 바로 다음 날부터 국민한테 용서를 받을지 말지 한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꼭 꼼수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네요. 먼저 나서서 우리 출신 대통령인데 너무 부끄럽다. 탄핵하자고 먼저 했었어야 된다.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이 뭐냐, 정도가 뭐냐 이걸 생각해서 그리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잔머리 굴려가지고 또 온갖 제도적인 방편을 찾아서 살아남겠다. 그러다 아주 죽을 수 있다고요, 정말. 탄핵 가결되고 나서 당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를 뭐 얘기하는 기사들이 오늘 꽤 많이 나왔던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려는 시나리오들이 뭐 돌고 있다.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4명만 사퇴를 하면 자동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친윤계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를 내세운 상태고 뭐 권성동 대 김태호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을 내다보고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려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셈법들이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당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당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해요. 근데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 한동훈 씨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한동훈 씨를 축출하고 권성동 씨를 옹립을 한다? 그걸 지금 국민 정서가 용납할 것 같습니까? 다음부터는 그 당 공중분해 된다고요. 공중분해 해체? 국민의 압력이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국민의 분노를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면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저런 꿍꿍 소리 같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국민 앞에 속고대전을 해야 되는데 그 세력은 어쨌거나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아까 그러셨어요. 결국 이 고비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건가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
지금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좀 국민들께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좀 짜증도 나고 막 그러세요. 국민들께 좀 한 말씀 주신다면. 저는요. 네. 이번에 큰 희망을 본 게 젊은 여성들의 힘이에요. 이번 추동한 게 젊은 여성들의 힘 아니었어요? 2030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네.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희망이다. 이 젊은 여성들이 저런 정치 의식을 가지고 저런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이제 함부로 정치 공작 못할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저는 큰 희망을 봤다는 젊은이들에게서 앞으로 저분들이 희망이다. 마지막엔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좀 위로가 되네요. 젊은이들이 희망이다. 윤여준 젊은 여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